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교수 손대구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교수이고요. 제 전공 분야는 미세 유방 재건 수술, 또 수부 외과, 그다음에 눈 성형 흉터 수술 같은 것입니다. 연구 분야는 상처 치유, 또 지방줄기세포, 혈관 문학기 같은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좀 관심이 있습니다. 논문은 이렇게 썼고요. 2023년에 제가 한 손에 잡히는 모든 상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을 냈나 하면 왜 책을 냈는지 이전에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할 게 성형외과가 상처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게 먼저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처가 깨끗이 나오면 흉터가 생기지 않죠. 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는 당연히 상처 치유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요. 성형외과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처가 덧난다든지 이 상처가 낫지 않으면 성형외과로 이제 환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재건 수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치유를 얻게 하는 분야가 성형외과 분야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는 성형 재건 외과에서 재건이 빠지고 이제 성형외과라고 이렇게 쉽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 이름은 성형 재건 외과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낫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우리가 그 의료인이 조금 더 상처에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보면 더 환자에게 그 환자가 고생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 책을 냈는데 이것은 의료인을 위한 상처 치료 가이드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좀 쉽게 썼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어보는 분들은 좀 한정이 있겠고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 일반인들도 좀 쉽게 이런 상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조금 긴장도 되고 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그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한번 쉽게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상처 관련해서 제가 연구 논문을 이제 상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논문도 쓰고 특허도 내고 연구 개발 과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1강을 상처는 물로 씻어도 되는가? 라는 것을 잡았습니다. 많이 제가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환자에게 집에서 상처를 물로 깨끗이 씻고 이렇게 드레싱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상처를 왜 씻어야 할까요? 예, 답은 강한 물살을 이용해서 상처를 깨끗이 씻는 것이 상처에 붙어 있는 이물질과 균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피부라는 어떤 장벽이 깨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벽이 깨지는 순간 균들이 이렇게 다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는데 이 씻는 거가 가장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무엇으로 씻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계시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물로 씻어도 될까? 오늘의 주제이죠. 아니면은 상처가 났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소독약 중에서도 빨간 약? 아니면 거품이 막 나는 과산화수소수? 이게 거품이 나면 이제 막 상처가 깨끗이 잘 치료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죠. 아니면 그래, 병원에서 쓰는 생리식염수가 좋을 거야. 근데 집에는 생리식염수가 없어. 집에 뭔가 깨끗한 게 쓸 것 같으면 뭘 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답은 물론 가장 좋은 것이 생리식염수입니다. 생리식염수나 물로 이제 씻습니다. 수돗물과 물이란 것은 이제 수돗물, 정제된 이제 수돗물을 말합니다. 수돗물 아니면 뭐 생수 같은 것도 깨끗한 물이니까 괜찮겠죠. 수돗물과 생리식염수 세척은 세균을 감소시키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라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상처를 물로 씻어도 된다. 그리고 그러면 또 병원에 있어서는 생리식염수나 이 물이 효과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생리식염수하고 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생리식염수는 소금물이죠. 소금물. 정제된 정류수에다가 이제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0.9% 이것은 체액과 삼투압이 동등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농도가 이렇게 진하게 된 농도의 차이가 있으면 거기 이제 물질들이 이제 교환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이런 체액과 삼투압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염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약산성 혹은 중성 정도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의료용이죠. 첨가물이 없습니다. 용도는 무엇입니까? 세척, 또 주입, 아니면 상처 치료 이런 데서 이제 씁니다. 수돗물은 물에 다양한 미량의 무기물이나 소독제들이 이제 있는데 염도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중성 또는 약 이제 알칼리성이고 비멸균이지만 소독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소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첨가물은 염소 소독제가 있고 또 미량의 금속들이 이제 있게 되지만 다 이제 규정이 다 있죠. 식수 먹을 수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삼투압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대구에서 살기 때문에 2024년에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낸 품질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목차가 굉장히 많고요. 이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해마다 이렇게 이 검사 결과를 이렇게 리포트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개 항목, 7개 항목, 그다음에 60개 법정 항목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이 항목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해서 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저도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매우 안전하고 평생을 마셔도 좋은 물입니다. 전국에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돗물에 남아있는 염소 냄새가 살짝 이제 나긴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수돗물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씻어도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씻을까 하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처의 초기 처치는 항상 상처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오죠.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수술, 여러 종류의 수술을 하죠. 개복 수술도 하고 우리가 절개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항상 그 수술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기구를 가지고 씻는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종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이게 스포이드라고 합니다. 스포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리게이션은 이게 주사기죠. 주사기에서 주사기를 꽂아서 이렇게 이제 상처를 여기 손등에 상처가 있다 하고 이제 씻어내는데 이렇게 물살을 세게 해야 됩니다. 세게. 센 물살로 해야 이제 씻어져 나가겠죠. 그죠? 좀 큰.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많은 물이 필요할 때는 이런 스포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런 공간에 또 이렇게 막 씻어냅니다. 씻어내죠. 네. 이 물은 생리식염수입니다. 생리식염수를 물살을 이렇게 씻어냅니다. 그다음에 좀 더 또 더 큰 이런 복강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물을 많이 한 번에 많이 담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또 씻어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수술, 상처 이런 경우에는 이 씻는 과정이 아주 절대적인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쓴다든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이제 살짝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이게 그냥 수돗물입니다. 자, 수돗물을 이렇게 털어서 흐르는 물에 이제 씻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주사기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살을 세게 할 수가 있는데 수돗물은 이제 물살을 이렇게 좀 조절해서 그죠. 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그래야지 잘 씻겨서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샤워기 또 훨씬 좋겠죠. 샤워기를 가지고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그렇게 깨끗이 씻어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기가 있죠. 물기를 이렇게 잘 꼭꼭 눌러서 이렇게 닦아내야 됩니다. 닦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상처에 계속 묻어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러나 상처를 이렇게 깨끗이 씻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 이것은 폼 드레싱입니다. 폼 드레싱을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폼 드레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창고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씻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환자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처 드레싱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상처가 나서 이제 드레싱을 했는 경우에, 그래서 뭐 당연하죠. 씻으려면 그 이제 드레싱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흐르는 물이나 또 샤워기의 그 강도를 조절해서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뭐 눈으로 확인하면서 뭐 2, 3분도 좋고 4, 5분도 좋고 상처가 깨끗해질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이렇게 물에 욕조 같은 데 담궈서 오랫동안 있는 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깨끗이 씻고 나서 마른 거즈나 집에 이제 거즈, 요즘 거즈를 약국에서도 다 팔죠. 소독 거즈를. 그 거즈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없는 경우에는 깨끗한 수건, 얇은 수건 있죠. 그런 가재 수건, 이런 것으로 닦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눌러서 꼭꼭 눌러서 물기를 제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 필요한 경우에는 연고를 얇게 바른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그 드레싱, 원래 했던 그 드레싱을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1강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 2강은 제가 소독약은 꼭 써야 하나라는 것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코올 쓰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래서 상처를 아주 악화시켜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상처를 보는 의사로서 아주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과산화수소수 거품이 뿍뿍 나는 또 포비돈 이런 것도 이렇게 그 써야 될 때도 있지만 상처 치유를 방해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써야 될 때 이제 써야 되고, 그다음 클로로헥시딘 이것은 비교적 그 덜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병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소독약은 꼭 써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또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첫 강의 재밌었나요? 예, 저도 처음이라서 어들들합니다만 여러분과 같이 상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